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유학 성공 가이드의 김세수입니다. 지난 2, 3편에서는 제가 26년간 6천 명을 상담하고 나서 말레이시아가 우수한 유학지로 되었으니 믿고 보내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우수한 국제학교 선택 요령입니다. 학교 선택이 성공적인 유학을 좌우합니다. 어떻게들 학교 선택하셨고 또 앞으로 선택하실 건가요? 보통 친구의 추천으로 또는 여기저기 자료 수집도 하고 후기 참고도 하고 또는 박람회나 오픈데이에서 학교 담당자에게 설명 듣고 셀프로 하든 유학원의 상담을 받든 답사도 해보고 결정합니다. 보통 우리 엄마들은 세 가지 체크 포인트로 학교 선택하려고 하시죠. 원어민 교사 비율은 몇 프로인가? 한 반에 몇 명은 있는 건가? 한국 학생 비율은 몇 프로인가를 물어보시죠. 이 중에서 한 반의 정원은 어느 학교나 22명에서 25명이니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어민 교사가 그 나라에서 우수한 교사였으면 말레이시아로 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입학 초기에는 한국 학생들이 몰려다니는 모습에 영어 실력이 늘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실제로 한국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국제학교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입니다. 한국 학생끼리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명문대학으로 진학하려는 욕구와 성취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 세 가지 체크 포인트는 학교 선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0% 우리에 맞는 학교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학생의 성향,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예체능계 재능이 많으냐, 전자기기나 레고 같은 기계적인 장난감을 잘 다루냐, 수학적 또는 인문학적 관심에 따라 그리고 부모님의 교육 철학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하니 너무 복잡하죠. 그러나 우수한 학교 선택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좋은 학교 선택은 다음의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성공적인 유학 가이드입니다. 학생 수가 많고 다국적 학생이 많은 학교 중에서 자기 예산에 맞는 학교를 택하시면 됩니다. 학생 수는 한 반의 학생 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교 학생 수를 말하는 겁니다. 다국적 학생 비율이 높다는 것은 현지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는 다 좋은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맞추면 가성비 좋고 진학률 높은 우수한 명문 학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학생 수가 많은 곳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국제학교는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 즉 영어를 원어로 쓰지 않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원어로 쓰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미국, 영국 또는 호주, 캐나다에 있지 국제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에는 영어 수준에 따라 세 종류의 학생이 있습니다. 국제학교를 몇 년 다녀서 원어민 수준이 된 우수한 학생이 있고 유학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학생, 그리고 영어 수업이 전혀 안 들리는 세 부류의 학생이 있습니다. 한 학년에 한 반만 있어서 세 부류의 학생이 같은 반에 있다면 선생이 어느 수준에 맞춰서 수업하겠습니까? 우수한 학생 위주로 수업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학생들은 겉돌게 되겠죠. 그래서 한 학년에 세 반은 되어야 수준별로 나누어서 가르칠 수 있고 수업 효율이 높습니다. 한 학년에 세 반이면 대체로 전교생이 700명 내지 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설학교, 신생학교는 학비 프로모션을 해준다고 해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나 말고도 다른 학부모도 그 학교를 보낸다는 것이고 학생이 적다는 것은
신설 학교일 수도 있고 입학했다가 전학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 학생 비율이 높은 곳에서 명문대학 진학이 많았습니다. 한국 학생이 많으면 한국 학생들끼리 몰려다녀서 영어가 안 늘까 봐 한국 학생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부 안 하는 학생도 있지만 잘하는 학생도 있어서 그들과 경쟁하면서 상승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학교에서 원어민 학생보다 한국 학생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편입니다. 우수한 한국 학생들을 멀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이폴이라는 케일에 있는 학교에서 한국 학생이 싱가포르 국립대, 서울대, 카이스트를 매년 한두 명, 또 어떤 때는 두세 명씩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기준 연간 학비는 900만 원 수준입니다. 저렴한 편이죠. 진학률이 높은 이유는 한국 학생이 20%나 되었고 어떤 때는 20%가 좀 넘었었어요. 그중에서 우수한 중국계, 인도계 한국 학생들끼리 경쟁으로 상승 효과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많으면 액티비티도 다양한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 숫자도 많습니다. 한 학년에 한 반인 경우 담임이 결근하면 누가 가르치나요?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과목 수가 15개 이상인데 한 학년의 학생 수가 30명이면 우수한 전문 교사를 고용할 수 있을까요? 학교는 학비 받아서 월급 주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다국적 학생이 많은 학교를 택해야 합니다. 국제학교는 원래 외국 주재원들이 와서 자녀를 입학시키는 곳입니다. 주재원들은 KL에 있지 지방에 있지 않습니다. 페낭이나 조 등 지방에는 주재원들이 없고 외국인 학생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KL 지역으로 유학지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학교도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있습니다. 한국 송도 제주국제학교에 외국 학생이 있는 거 아시죠? 어느 나라에서 온 학생들인가요? 대만, 홍콩? 아닙니다. 그 학교 교사 자녀들입니다. 그런 정도의 외국인 학생 비율입니다. 다국적의 학생들과 학창시절을 보내면 결혼식 때 와줄 수 있는 친구들도 다국적입니다. 유학 목적 중에 하나가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여러 인종의 동료들과 인맥을 쌓는 거라면 가급적 많은 국적의 학생과 학창시절을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 성적보다도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유학 비용입니다. 아무리 말레이시아가 유학 비용이 저렴하다 해도 학교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국제학교는 학교와 학년에 따라서 저학년은 학비가 적고요. 고학년은 많죠. 연간 45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듭니다. 아무래도 학비가 비싸고 시설 좋은 곳에 눈이 가기 마련입니다. 이때 부모님께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수업료가 비싼 학교라고 해도 명문대학 진학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료가 높은 것은 원어민 교사의 월급이 많고 시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은 어느 학교나 거의 비슷합니다. 학비가 비싼 학교일수록 예체능 액티비티가 다양하게 있기는 하지만 그룹으로 레슨을 받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학비 저렴한 학교를 택하신 후에 그 차익만큼 엄마 지갑에 갖고 있다가 개인 레슨으로 예체능 과목을 메워주시는 게 보다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학비 보조받는 주재원의 경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한국과 두 집 살림도 해야 되고 한두 달도 아니고 대학 진학할 때까지 유학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유학비 중에서 예산에 맞춰 조절 가능한 비용은 학비와 임대료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유학 비용에 대한 학교별 유튜브를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학교 선택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학생 수가 많고 다국적 학생 수가 많고 그 중에서 자기 예산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면 잘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학교 선택할 때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커리큘럼, 영국계냐, 미국계냐, IB냐, 또 진학률, 교사진, 시설, 주거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다음 편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이유는 우선 큰 줄기를 잡고 세부적인 것을 별도로 설명드려야 하지만 혼동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최고의 영국계 가든 국제학교 캠퍼스 투어입니다. 개교 70년이 넘은 학교이고 전교 학생 수가 2,000명이 되고 전 세계 80개국에서 온 외국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현진 비율은 50%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진학률 우수합니다. 그런데 입학이 까다로워서 입학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가든 국제학교 입학 준비를 위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거지인 몽키아라에서 편의시설에 가깝고 학원이 가깝게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학비가 초등학교 5학년은 2,600만 원, 고등학교 1학년은 3,100만 원이라 많이 비쌉니다. 다음 유튜브에서는 학비가 저렴한 우수한 학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프로 입학 준비하셨다가 상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학교 전학을 원하시거나 귀국도 하려고 합니다. 전학하게 되면 입학금, 등록비, 보증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조기 귀국으로 학비 보증금과 임대 보증금 환불이 안 됩니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국해서 친지들에게 볼 면목도 없습니다. 원래 알아본 학교 정보와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료는 많이 모았지만 실제와는 거리가 있고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설 학교라고 해서 시설이 깔끔한데 프로모션 할인도 해준다니까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학교 후기는 몇 년간 재학했거나 졸업한 학부모들이 쓴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학교 사정에 정통하지 않은 분들이 쓴 것은 아닐까요? 국제학교 시스템이 내가 이해한 것과 달라서 실망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보증금이나 비자 서류 같은 행정적인 문제 외에 교사와 의사소통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수준에 맞는 반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학년을 올리고 또 내릴 수 있는지, 시험은 잘 봤는지, 잘 봤는데 채점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숙제는 꼬박꼬박 잘 내주는지 등입니다. 학교는 교육사업을 하는 주식회사라 학교의 마케팅 부서가 강하며 입학 담당 직원 설명만 듣고 입학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학교의 단점은 잘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우수한 유학지이고 학교 선택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지만 문 닫는 학교도 있으니
학교 선택을 잘못한 책임도 감수해야 합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서울 사무소에서 무료로 학교 상담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공지에 올라오면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다음 주죠. 저희 강남 서울 사무소에서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2시 2시간씩 세미나가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그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고 그 홈페이지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몇 개의 추천 학교 소개도 해드리고 유학 비용을 학목별로, 학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말레이시아 유학 성공 가이드 다음 편 보시기 쉬울 겁니다.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학 진학 사례 또는 입학 준비 사항 또 세미나 공지사항 등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산유학원의 김세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